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날 또 이렇게 매주 하는 집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슬슬 이제 쌀쌀해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역시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는 네. 집회, 가장 모범적인 집회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많이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저도 사실 지난 수요일 밤에 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네. 수요일날 밤 편하게 주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저도 사실 그날 이제 위스콘신하고 네. 제가 살다가 위스콘신이랑 미시간 걱정을 그렇죠. 다 하는데 네. 제가 살다가 위스콘신이랑 미시간을 가볼 일이 없는데 네. 가본 적도 없고요. 네. 근데 참 제가 위스콘신이랑 미시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렇습니다. 결국 4.15 총선 때 사전 투표함을 열자 승패가 뒤바뀌었다. 그렇죠. 그러고 이번에도 우편 투표함, 네. 우편 투표함을 열자 승패가 뒤바뀌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표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바이든이 13,000표가 올라갔습니다. 13만 8천 표. 그게 타이포 오류 입력 오류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네. 0을 하나 더 썼대. 그러면은 13,000표가 올라가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표가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13,000표 놀랍긴 하네요. 그럼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나마 이제 좀 하나의 힘을 얻은 게 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현직 미국 대통령이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힘을 내서 반드시 이 미국 부정선거,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서 그럼요. 아울러 우리 4.15 총선이 반드시 똑같은 부정선거라는 점을 네, 반드시 맞습니다. 밝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금 대법원에서 네. 이 재판이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표안, 재검표 결정을 안 내리는 거 이거가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왜 아직도 재검표 결정을 안 내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집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갖는 집회가 더 의미 있겠죠. 우리는 더 흐지부지 안 한다. 우리는 대충 시간 끌고 물타기 한다고 절대 관심을 놓지 않는다. 이런 모습 우리가 보여줘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힘을 내서 언제나 소신 지키고 네. 그때 여기 장이 들어섰다. 네. 여기 코인 빨기 좋다. 네. 이런 집회 아닌 네. 지난 2016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 때 끝까지 함께 싸워주신 우리 국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신을 지켜주시는 그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시면 대한민국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좌파에 장악된 언론들이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고 네. 좌파 언론들이 아주 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좌파뿐만 아니라 한국 좌파까지 네. 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요 4.15 부정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부정선거를 를 지금 미국에서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군인들가 무더기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트럼프 표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집계상의 오류가 발견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이게 지금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보여준 태도랑 미국 언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론이 우리 눈가기를 막으면 우리라도 올바른 소리를 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좌파에 장악된 언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사실 뉴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좌파 언론보다 더 강력하게 네.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박성문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어차피 대통령은 네. 트럼프가 4년 더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지방 뭐지 어디 주 뭐 위스콘신 주인가요? 어디가 뭐 1심 패소했다 기각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네. 미국은 3심제가 아니라 4심제인 개념인 거죠. 왜냐면 주 법원에서 1, 2, 3심 다 거치고 나면 네. 나중에 연방 대법원, 네.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들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울러서 그게 만약에 다 어려워진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미 하원에서 네.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는 방식이 되는데 네. 그때도 그 각 주별로 따지면 네. 각 주별로 따지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통령은 트럼프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의힘당처럼 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우리 아름다운 퇴장 네. 아름다운 퇴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질 때 그런데 네. 트럼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대통령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중국의 음모 끝까지 밝혀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까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끝까지 합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4.15 부정선거로 3분의 2가 가까운 압도적인 의회 독점을 하고 이 정부가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대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에서도 도대체 대한민국 4.15와 같은 똑같은 선거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답답해서 우리 나훈아 우리 가수 말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아이 트럼프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 우리나라와 4.15 부정선거의 데자뷰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자, 시간이 우리가 동부 시간보다 14시간이 앞서가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쯤, 그게 미국 워싱턴 시간 3일 밤 12시쯤인데 CNN 방송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비난하고 못되게 공격하던 CNN 방송에서 대충 트럼프 대통령이 306석 정도 얻어가지고 무난히 당선이 될 것 같다고 이른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뒤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연설을 했죠. 여러분들 고맙다고 당선됐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아리조나, 조지아주 이런 데서 아주 큰 표를 얻었고 텍사스에서도 많은 표를 얻었다. 사실상의 당선 얘기를 말하자면 당선 발표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날 우리 국본팀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간단한 문화제를 끝내고 정말 그 주변에서 아주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12시 그쪽 시간으로 이제 새벽 자정이 가까울 무렵부터 이게 뒤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냥 이른바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서 그냥 무더기 몰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도 좀 해서 내가 말씀을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뉴욕이라든가 동부에 서쪽에 제일 큰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는 주로 남미 쪽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이민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텔레비를 보셨겠지만은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공화당은 빨간색입니다. 우리 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빨간색을 했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선거 지도를 보면은 동쪽 뉴욕을 중심으로 저 위에 메인주까지 동쪽 해안이 전부 파랗고 이쪽에 밑에 샌프란시스코, 산디에고, 워싱턴 주까지
서부 해안이 또 그대로 파랗습니다. 가운데는 빨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 밑에 아리존, 플로리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벨트가 이른바 낙후된 공업 벨트라고 그래서 러스트 벨트. 러스트라는 것은 기계에 녹이 슬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로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중국이 값싼 물건을 내면서 미국 제조업이 망해가지고 이 녹이 슬었다는데, 이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을 먹었고, 이번에도 밑에 펜실베니아, 위에 미시간, 위스콘신, 이 오하이오, 이 세 개의 주를 다 먹는 거로 3일 밤 자정까지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무난하다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부터 우편 투표 함이 들이닥치면서 다 뒤집혔습니다.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뒤집혔고, 미시간 뒤집혔고, 위스콘신 뒤집혔고, 심지어는 조지아주도 뒤집혔고, 네바다, 아리조나까지 6개 주가 트럼프 당선 지역이 그냥 전부 다 바이든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든이 한 310여 표를 얻어서 당선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관제 기레기 언론들 바이든 거의 당선 확정된 거로 다 보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 그러고 백악관 인수팀 이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사전투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직접 오는 것보다도 우편으로 투표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설명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미국은 50개 주가 저마다 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선거 규정도 다 다릅니다. 좌우간 어떻게든 간에 미국 경우는 우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투표장에 가기가 곤란하니까 신청을 해서 나는 우리 집으로 투표 용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받아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사전에 하는 투표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사전 투표의 일종이니까 어쨌든 미리 보내가지고 투표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을 하는 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그렇게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그 날짜로 소인이 지키면은 다 받아줘야 된다. 사흘 뒤까지 기다려서 받아줘야 된다. 심지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사흘을 더 연장해서 6일간 기다려 준다는 이런 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 시간이 끝나고 다음날 개표가 진행되는 새벽에 그냥 몇만 표씩 그냥 우편 메일이 그냥 들어 닥쳐가지고 그냥 사인 확인도 안 하고 열어가지고 그냥 정상표에다 집어넣어갖고 개표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미국 현지 몇 개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주 이 6개 주에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반 워싱턴 시간 새벽 6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내가 완전히 치팅 사기당한 거다, 불법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는 합법적인 표로 계산하면은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만 들죠. 자, 미시간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새벽 2시쯤에 몇만 표가 쏟아져 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18,300표가 바이든 표가 계속 올라가는데 트럼프 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시간주가 집중적으로 부정선거가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제가 오기 전까지 구글을 체크해서 알아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BI를 시켜서 좀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란 수사를 지시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송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도 새벽에 투표 용지를 들고 캐나다로 도망가던 미국 우체 관련 직원이 FBI한테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이미 몇 명의 우표 관련 UPS죠, 포스탈 서비스 관련 직원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맨표를 자기 그 우체국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몇십 장씩 나눠주면서 바이든 좀 찍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이든 좀 찍어가지고 여기 봉투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양심 선언을 지금 미시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시간주도 이러한 양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좌우간 부정의 선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부정선거라고 했고, 그런데 바이든은 이미 300표가 넘어서 이제 아마 뭐 하루 이틀 뒤에는 스스로 당선자임을 선언하고, 이미 뭐 미국의 PC 좌파 언론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방송들은 아예 사실상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인가요? 중부 어느 지역 선거 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그 나라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전투표 방식과 우편투표 방식을 막 혼돈을 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사전투표니까 같다고 보신 거죠. 그 사전투표를 했는데 40% 가까이가 그 부정투표래. 이런 게 우리 미국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느냐고 계속적으로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내가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로 하느냐? 그 지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났던 거 한 가지만 제가 해명을 해드리죠. 위스콘신에서 등록 투표가 310만인데 표가 320만 표고 21만 표, 11만 표가 더 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사전투표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받은 사람이 310만 명인데 반송되어 온 투표가 11만 표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등록된 신청을 등록한 유권자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무작위로 더 많은 우편 투표 용지를 메일에 넣어갖고 그냥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지금 150살 된 어른이 투표함구로 나타나서 이분 찾아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망자 이름으로 이미 전출한 사람 이름으로 몇만 표씩 그냥 주별로 카운티별로 그냥 우편 메일을 막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우편 투표 용지 한 장에 봉투채 8달러 내지 9달러에서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막 걷어 가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죠. FBI를 통해서 이미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9월경부터 사전 투표인 이 우편 발송 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획책이 잔액될 거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약 한 3,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동원해 놨고, 그리고 그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뉴욕 시장을 지낸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금 맡았고,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했죠. 야 이놈들아,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딱 그분이 그 말했습니다. 우리 다 눈뜨고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주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면은 결국은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9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버렛 판사를 임명하면서 3명을 임명, 이렇게 해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에 진보 성향 3명으로 6대 3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나버츠 대법원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때도 보수 5명 대 진보 3명, 과반수가 5명이니까 트럼프 측에 유리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소송들이 주의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뭐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그런 보도를 보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가운 뉴스. 우선 엘리토라는 대법원 판사가 보수성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를 일시 중단시키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우편 메일을 전부 분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이미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주로 1% 미만은 대부분의 주에서 재검표를 합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그 주 국무장관이 재검표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도 똑같은 경우로 자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미네소타도 1% 미만일 경우 신청하면은 경비만 부담하면은 자동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고, 네바다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라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지아, 그리고 이 서부 쪽에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이 6개 지역은 이제 앞으로 3일 내지 4일 안에 전부 재검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재검표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인이 있었고 후보 유권자 등록과 일치된 걸 확인하고 계산을 하느냐 하는 여부에 사전 우편 메일에 대한 검증 작업부터 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칠 동안 여러분 뭐 오늘 내일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덜렁덜렁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은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대충 건달들입니다. 건달들. 평소에 월급 제대로 받고 각종 근로세 내본 적 있습니까? 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는 작자들, 백수 건달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그래, 우리 저 조갑제가 욕하듯이 장사꾼이라도 장사꾼이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이 또 제도가 다른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찍고 바이든을 향해서 찍는데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마다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겁니다. 표수로만 따지면은 실제 4년 전에도 힐러리가 300만 표를 전체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거. 왜냐? 50개 주의 연방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크다고 네가 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을요 무려 55명을 냅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저 로드 아일랜드 같은 데는 딱 1명만 냅니다. 55분의 1이죠 사이즈로 보면은. 그러나 똑같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이기 때문에 각 주의 권한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우리가 해놨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8일로 이른바 세이프 하브 데드라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내놔야 되는데, 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 주의회는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부정선거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인단은 낼 수 없어 하고 공화당 선거인단을 예를 들어서 미시간에서 10명을 선출을 하면은 민주당은 선거에서는 이겼지 않냐, 부정 여부는 이제 차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주지사는 또 민주당입니다. 선거인단을 내게 되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최소한 3개 지역 이상에서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8일까지 어쨌든 정하고 12월 14일 6일 뒤인 워싱턴에 가서 하원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 주에서 2개의 명부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되면은 결국 법원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법원까지 가는데 어디 재판이 하루 만에 뚝딱 선고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컨틴전시 일렉션, 비상 상황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또 대통령 투표를 하고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미국 250년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학자, 법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은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대법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5명 내지 6명의 보수를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하원도 넘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니까 1월 아마 한 10일 이전까지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원에서 투표하는 거 또 재밌습니다. 하원에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저 322석 대 222석 대 197석인가 그래서 한 25석 정도를 민주당이 많았는데요. 이 하원 의원들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50개 주에 별로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 많으냐 공화당이 많으냐 해서 공화당이 많으면은 공화당이 한 표를 갖고 와서 50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도 하원 의석 하나로 보고 로드아일랜드도 하나로 보고 50개 주의 하원 대표가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큰 대도시 위주로 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반면에 공화당은 이 중부의 작은 주들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차가 지금 현재도 27석인가 나는데도 50개 주로 나누면은 공화당이 대표권을 가진 주가 26개, 민주당은 23개, 하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동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 지켰습니다. 상원 아마 한 석 정도 공화당이 뺏기고 47석 확보하니까 과반수 했고요. 하원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한 10석 정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하원 50개 주에서 민주당이 27 내지 28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선거로 가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저 같은 불초세생이 알겠습니까만은 일단 12월 14일까지 많은 소송을 내고 해서 개표를 완료하지 못하게도 하고 부정의 징조를 잡아내서 몇 개 주에서 선거 무효를 해서 선거인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몇 개 주를 무효로 처리하고 이번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하원으로 넘어가면은 하원 50개 주 투표에서 27개 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쨌든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며칠 동안 마음 졸이셨지만은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배신자가 나오고 백악관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고
미국 언론들이 그냥 바이든을 사실상의 대통령 당선자로 그냥 몰고 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치밀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위스콘신이고 미시간을 알아야 되고 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바로 우리 4.15 부정선거의 복사판이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나가는 이 소송 한 건 한 건 그 법적 절차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우리 저기 대법원, 우리 대법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험난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도 똑같이 해야 되고 우리도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협잡이 일어나고 이런 사기가 일어난다면 미국을 본받아서 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켜오는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그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91년에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있죠. 그 중국의 뒷배로 삼은 우리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이 문명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저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선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응원하면서 다 함께 우리도 똑같이 대법원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승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전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총회 상임대표 김철영입니다. 저희가 대통령 선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분해한 세력 그들과 싸워온 지가 벌써 우리가 아마 4년에 육박하지요. 태극기가 매주 나온 것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방점에 코로나는 이상한 현상을 만나가지고 그놈들도 다 글로벌리스트의 장난지 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모든 우리의 관심을 열정을 쏟아부었죠. 틀림없이 되리라고 봤는데 막판에 뒤집기로 뒤집어져서 우리가 꼬박 담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분명히 우리는 트럼프가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저도 이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막말로 불로치나 매치나 트럼프는 틀림없다. 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미국도 살고 그래야 한국도 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사전투표라는 괴상한 물질이 우리 대한민국을 4.15 부정선거를 아주 빵tem을 해버렸죠. 우리는 사전투표가 40%였고 당일투표가 60%를 했습니다. 미국은 2억 1천만 유권자에 1억이 사전투표를 했고 실제 당일투표는 15% 약 3천에서 4천만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트럼프가 쉽게 이길 수 있으려고 상상하기 어렵죠. 왜? 사전투표는 중국 놈들의 시진핑의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미국에 자그만치 2만 명이나 되는
중국 운전면허증들이 7월 달에 대거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발각이 된 일이 있습니다. 2만 명만 들어갔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미국의 나라를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분이 2016년 10월 달에 미국을 전 국민을 향해서 11월 3, 그때도 11월 3일을 선거했습니다. 미국을 해방시키겠노라. 속국이란 뜻이죠. 누구한테 속국이냐? 이게 바로 딥스테이트,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겠노라. 아메리카 웨이드 어게인을 외치고 그 다음 달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플로리다에서 10월 16일 날 똑같이 딥스테이트의 전쟁 선언을 했죠. 그 이른바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 그들하고 싸워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정말로 오직 신의 한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또 오직 그분이 선택한 신의 한 수가 바로 이번에 11월 3일 날 선거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성공해가는 길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트럼프는 어느 유명한 기자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독서가인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트럼프가 주저없이 내가 정말 좋은 책을 3번을 덮어 읽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5번을 덮어 읽은 책이 있다. 무슨 책이냐? 바로 동양의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을 5번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을 한번 얘기해봐라. 성동격서용, 그러니까 동쪽을 치려거든 서쪽을 먼저 울려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구, 적군을 속이겠거든 아군부터 속여라. 이거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고 감명 깊게 가슴에 새긴 글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대중국, 대공산주의,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순진하게 그냥 선거에서 그냥 쉽게 이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사회를 어떻게 잡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시진핑의 검은 음모, 적그리스도의 음모를 알았겠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선택한 정말로 어렵게 이 선거를 치러서 그걸 해결해 적그리스도의 검은 음모, 딥스테이트의 검은 음모를 아주 삭삭이 샅샅이 뒤져서 미국을 새롭게 위대하게, 미국 국민을 새롭게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로 똑같은 부정선거를 뒤집어서 대한민국을 역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냐. 정말로 소름 돋는 정말 신의 한 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까 박종물 의원이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제가 미국의 선거제도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엎어치나 불러치나 반드시 이긴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여러분 신념으로 가져주십시오. 대법원에 가서도 6대 3으로 이기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도 이기고 없애도 다시 퇴임 4년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사회로 왜 똑같으니까요. 시진핑이가 늦을 것이고
김정은이가 되질 것이고 문재양이가 되질 것이고 괴지 설명자가 한꺼번에 레짐 체인지당해서 한꺼번에 몰살할 것이 확실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죠. 미시간이라는 주, 거기서 8개나 되는 주에서 유령 투표를 막 나왔죠. 근데 미시간주는 재밌습니다. 미시간주의 주지사는 그레첼 휘트머라고 하는 우리나라 추미애 장관 같은 아주 추한 여자가 49살 먹은 그레첼 휘트머라는 여자, 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휘트머라는 여자가 45대 대통령을 죽이라 8645를 뒤에다 놓고 방송까지 했던 이상한 나라요. 이상한 추한 추미애하고 아주 비슷한 여자가 미시간주 주지사입니다. 그 미시간주에서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4시 반에 트럼프는 하나도 표가 안 나오는데 14만 표가 쭉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그 보편화로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편 투표에서 딱 1시간 동안에 14만 표라는 몰표가 쭉 나오고 여기 트럼프는 한 장도 안 나왔다. 뭐 대법원 가면 재판 결과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도 그것이 명쾌하게 입증됨으로써 4.15 문재양이 주도한 시진핑이 주도한 이 모든 부정선거라고는 아마도 전 세계에 뿌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한쪽에 치우쳐서 트럼프 칭찬과 더불어서 태국기 칭찬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겨야 하고 이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계속 이곳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진실을 찾는 데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연합교회에서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송출하는 역할을 제가 자진해서 맡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재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상을 저보고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념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싸움을 하는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작은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 넘게 청소년을 교육하는 청소년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교육할 때 한 가지 가장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거짓은 나쁜 것이고 진실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가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이 대법원, 이 법원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진실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개표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대법원과 선관위는 자신들이 관리했던 선거를 아직까지도 오픈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유죄임을 지금 증명하고
지난 미국 대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 대선에서 우리가 4월 15일 날 경험했던 동일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있고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이 당당하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밝혀내지고 이 거짓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역사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시를 기록했던 윤동주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태어났던 1917년에는 이미 국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제치하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랐던 시간은 나라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회복과 이 땅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께서 살았던 그 시대에 그가 기도할수록 일본이 약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은 더 힘을 얻었고 마침내는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태평양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그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지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는 서시에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목숨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이 없고자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처럼 살다가 이 나라가 광복이 되는 걸 보기 전에 옥에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 눈에 이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저들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외칠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소수의 의견 갖고 우리의 외침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언젠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세울 때부터 관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곳에서 단 5분 만에 자신의 전력보다 두세 배나 많던 일본의 해군들을 단 5분 만에 괴멸시켰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주만이 공격당했던 것처럼 미국의 심장부가 중공을 따르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지금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주만 때 그 공격으로 많은 신앙을 가졌던 이들과 정의를 부르짖던 이들이 깨어나서 마침내 미국이 일본을 무찌르고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미국에서의 부정선거가 반드시 신적인 차원의 변곡점과 승리로 이 땅에 거짓 세력들을 몰아내고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자유주의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유일히 사명들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감사한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70년대생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죄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땅이 6.25의 처참한 전쟁의 폐해 속에서 막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일으켜 세운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세대는 마침내
철저히 가난에 고통받던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가장 많이 누렸던 우리 세대가 그 윗세대를 보고 조롱하며 그들이 마치 거짓을 믿고 있는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대를 대변해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을 때 그 추운 겨울, 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광화문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40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가족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60대, 70대 분들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40대는 그분들에게 언젠간 머리 숙여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실을 지켜왔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아닙니까? 지금 이 4.15 부정선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젊은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부모님 세대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반드시 일어나서 이제 이 진실을 만드는 데에 부모님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지 세대께 감사와 사과 말씀드리며 오늘 제 연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